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또 이제 이런 항암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엔드 스테이지라 그러죠. 말기라고 하는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표현이 있긴 있으니까 이런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좀 무리해서 계속해서 이제 항암을 하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해서 오히려 더 생존율이나 생존기간 자체에도 오히려 더 안 좋다는 보고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생존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상당 기간이 결국은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 투병 기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삶의 질도 뚝 떨어지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게 과연 환자분들한테 그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결국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엔 제가 여태까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더라도 환자분들이 끝까지 이런 항암 치료나 이런 걸 결국은 포기를 못한 이유가 뭔가 대안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환자분들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분들의 뜻일 때도 있어요.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의 뜻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할 건 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어떤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또 다른 방법들, 또 다른 보완 대체약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어쨌든 대안은 뭔가 있어야 되니까 환자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런 각종 난립해 있는 어지러운 이런 수많은 요법들 그리고 수많은 주장들 같은 게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사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본능이다. 모든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해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결국 본인이 암에 걸린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설문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만일에 암에 걸리면 뭐 어떤 치료를 하겠냐 하는 것,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들이 이제 각국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어쨌든 이 연구가 아마, 이건 아일랜드 연구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원하는 연구를 딱 못 찾아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이제 각 나라별로 재밌는 것들을 좀 모아왔는데, 분명히 미국 연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건 아일랜드 연구입니다. 어쨌든 아일랜드에서 이런 그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일반 환자들하고 의료인들하고 다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암에 대해서 그런 보완 대체약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됐죠. 결국에는 아무리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도 본인이 암에 걸리면은 결국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생존 본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보완 대체약 같은 것을 다른 선택들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런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미국 의료인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완 대체약을 권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보면 이탈리아 의사의 한 절반 정도가 보완 대체약이 이런 암 환자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대답들을 했고 그리고 이탈리아 조사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가장 많이 알려진 암 환자에 대한 보완 대체약 요법으로 제일 높은 게 아큐펑처, 침을 꼽았어요. 침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알로에베라나 메가도우즈 비타민C 요법 같은 것들을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은 의료인들도 나중에는 결국은 똑같이 환자가 된다면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건 멕시코 연구인데 멕시코 연구도 마찬가지로 뭐 절반 정도 의료인들이 그렇게 보완대체약을 활용할 생각이 있다. 그런 대답들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어떤 대학병원 암센터에 이제 암 치료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의 본인이 이제 암에 걸려서 그 투병기를 쓰신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학생 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통합학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 얼굴이 이제 어떤 요법에 대한 사례자로 그분이 이제 사진에 나오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분 책에 보면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말 항암 치료만 받으셨을 것 같고 현대약 치료만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도 결국에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암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완 대체약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본인만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현대약 선생님들도 그분들이 직접 암에 걸리시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결국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간의 생존 본능이고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환자나 의사나 비슷비슷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차피 이렇게 보완 대체약을 선택을 하고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라면 기왕 선택하는 거 가장 지혜롭게 좋은 선택을 하자. 그리고 적어도 호구가 되진 말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이 내용을 이제 그래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